안녕하세요. 효소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촉진한다라는 주제를 맡은 19학번 황혜종입니다. 오늘 저는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효소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용하며 반응 속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 때 복잡한 대사 과정을 거치는데 이 대사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촉진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효소입니다. 이러한 효소는 여러 화학 반응을 촉진해주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왼쪽에 효소의 유무에 따라 반응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한 그래프를 통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그래프에서 생성물의 자유에너지 값이 반응물의 자유에너지 값보다 크죠. 즉 델타 G가 마이너스 값이라는 것인데 이를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에너지 장벽을 넘겨야 하는데요. 이 장벽을 전이 상태라고 하고 G 값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반응물이 이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효소입니다. 이때 잠깐 효소가 작용하면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자유 에너지 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델타 G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 짚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효소와 기질은 왼쪽 아래 반응식과 같이 반응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결합될 때 특정 기질과 효소가 결합하는 기질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처음에는 효소가 기질을 결합할 때 그림처럼 이렇게 결합되는 기질의 활성 부위가 효소 모양과 맞는 모양으로 있을 것이고 여기에 효소가 와서 붙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을 해봤더니 이 가설대로 구조가 딱 맞게 들어맞는 효소 기질 복합체는 생성물이 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효소와 기질이 이렇게 딱 맞게 결합하면 너무 안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유 에너지 값이 반응물보다 낮아져 버려서 전이 상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훨씬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결합을 할까 보았더니 인두스드 핏, 우리말로는 유두적합 모델이라고 하는 형태로 결합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식을 보면 효소가 와서 결합을 하는데 서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보다 훨씬 불안정하게 결합됩니다. 그래서 자유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고 그 상태로 전이 상태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3번 그림이 전이 상태에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되고 그 맞춰서 모양이 변화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두스드 핏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후에 생성물이 형성되게 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작용된 효소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질의 농도에 따라서 효소의 반응 속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비커에 완충 용액을 담고 여기에 일정량의 효소를 넣고 기질의 농도별로 처리하고 일정 시간 동안 반응을 시킨 다음 효소와 기질의 농도에 따른 반응의 속도를 나타내 보았더니 다음 그래프와 같았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첨가한 기질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효소의 반응 속도도 점차 증가하다가 일정 속도에 근접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속도가 바로 최대 반응 속도 Vmax라고 합니다. 이때 그 절반 속도가 되었을 때 기질의 농도를 Km 값이라고 정했고 여기서 나온 등식이 바로 미켈레스 멘텐 등식입니다. 그래프를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해석해보면 이 등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기질의 농도가 Km 값보다 매우 작은 경우에 분모의 기질의 농도를 지워서 이렇게 나타내고 또 이 식에서 V의 증가는 기질의 농도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영차 반응이라고 하고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장 큰 곳, 즉 이 부분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질의 농도가 Km 값보다 매우 높은 경우 등식에서 Km을 지우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즉 속도가 Vmax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아무리 기질을 넣어도 속도가 Vmax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1차 반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효소의 활성을 측정할 때는 기질 농도에 따라 효소 반응 속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영차 반응에 가까운 조건에서 측정을 하게 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효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생화학에서 중요한 반응들을 배우지만 이 반응을 촉매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효소입니다. 제 발표를 통해서 이러한 효소의 중요성과 효소의 작용 기작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